여러분, 서울에서요 빌라 가격이 아파트 가격을 2달 연속 앞섰습니다. 자, 한국부동산원 2020년 4월 통계를 보면요, 서울의 연립 다세대 빌라라고 하죠, 이 매매가 상승률이 아파트 상승률을 2달째 앞서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흐름을 보면요, 아주 이례적인 현상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빌라 갖고 계신 분도 계시죠? 또 자녀 집 지원하시려는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마지막 세 번째 체크 포인트, 이것만 알아도 오르는 빌라 또 그렇지 않은 빌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어때요? 빌라가 오른다는 뉴스 남의 일 같으신가요? 네, 아닙니다. 우리 5060 세대에게는요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자녀들에게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의 자녀가 20대 후반 30대 초반이라고 하면 결혼도 하고 집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지금 13억이 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이 한 푼도 안 쓰고 매달 300만 원씩 모으면 36년을 모아야 아파트를 살 수가 있어요.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아파트 포기하고 차라리 빌라라도 사자라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빌라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빌라 전세 끼고 사던 분도 계시고 부모님께 물려받은 다세주택 갖고 계신 분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이 있습니다. 이런 뉴스를 보면 이참에 오르는데 팔까? 아니면 더 들고 갈까? 이 판단이 지금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런데요, 빌라 가격 지금 오른다고 해서 모든 빌라가 전부 다 오르는 게 아닙니다. 오르는 빌라 따로 있고요, 그렇지 않은 빌라 따로 있습니다. 이건 뒤에서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빌라 시장이 어떤지 궁금하시죠? 데이터로 좀 더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입니다. 4월 서울 빌라 매매가 상승률이 0.62, 아파트는 0.5, 상승률이 더 높죠, 빌라가. 그리고 3월달은 빌라가 0.53, 아파트가 0.34, 역시 빌라가 더 앞서 있습니다. 2달 연속 역전인 거죠. 자, 이번에는 아파트하고 빌라 거래량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좀 더 와닿으실 거예요. 올해 1분기 서울 연립 다세대, 여러분들이 빌라라고 부르는 것들이죠, 매매 1만 201건이 거래됐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기간에는요 6,864건이 거래됐습니다. 1년 만에 무려 48.6%가 늘었어요. 거의 50%가 더 거래가 됐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빌라로 몰렸다는 뜻입니다. 자, 이번엔요 빌라로 거래된 금액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좀 더 피부에 와 닿으실 겁니다. 자, 서울시 1분기, 전국이 아니라 서울시입니다. 1분기 빌라 거래 총액이 무려 4조 3천억. 작년 1분기에는요 2조 6천억 정도 됐습니다. 무려 65.9%가 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지금 빌라 시장에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상하지 않아요? 왜 사람들이 갑자기 빌라 시장으로 많이 몰려들고 있을까요? 빌라가 좋아서요? 답은 단순합니다. 지금 아파트를 사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지금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평균, 서울 아파트 평균이 13억이 넘었습니다. 대출 규제 갈수록 강화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아파트 전세 물량까지 크게 줄면서 전세값도 크게 올랐습니다. 자, 이렇게 자금 여력이 빠듯한 실수요자들이 비싼 전세 보증금으로 아파트에 살 바에 차라리 빌라를 사자, 이렇게 방향을 튼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지금 노원구, 성북구, 은평구처럼 상대적으로 값이 싼 지역이 중심입니다. 결국 돈이 빠듯한 분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집과 지역으로 몰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번 빌라 강세는요, 빌라가 좋아서가 아니라 아파트가 너무 비싸서 밀려온 대체 수요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올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서 선물 드립니다. 부동산 사기 예방 실전 가이드 책자, 전자책입니다. 요 무료로 드리고요. 올 내용 핵심만 정리한 요 자료 무료로 드립니다. 영상 보신 후에 아래 고정 댓글 링크 누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 불과 1, 2년 전만 해도 기억나시죠? 빌라라고 하면요 다들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세 사기, 빌라왕, 깡통 전세, 이런 뉴스가 도배가 됐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진절머리 내던 빌라가 지금 아파트보다 더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도 정말 이례적인 현상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보통 이제 집값이 오를 때요 아파트가 앞장서고 빌라가 뒤따라오는데 지금은 그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서울 지역의 빌라가 모두 다 잘 오르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크게 오르는 곳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빌라 상승을 크게 끌어올린 또 다른 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정비사업 기대감입니다. 정비사업이 뭐죠? 쉽게 말하면요, 이 동네가
재개발돼서 나중에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네, 이런 기대로 투자 소요가 몰려든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한번 들어보셨죠? 가로주택 정비사업, 모아타운, 신속 통합기획. 네, 이름은 달라도요. 결국 낡은 빌라촌을 새 아파트로 바꾸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대감 하나로 돈이 몰려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서울 전역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여 있죠. 그래서 구입하려면 무조건 실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세 끼고 사는 갭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빌라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합니다. 아파트와 달리 조정 대상 지역에 있어도 실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자, 1, 2억 정도의 소액 투자로 전세 끼고 갭 투자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지금 빌라가요, 틈새 시장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 겁니다. 자, 물론 진행만 잘 된다면 이런 빌라 투자에서 큰 시세 차익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만 될 수도 있다는 거지 보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정비 사업이라는 게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아니면 그냥 엎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기대감 하나만 보고 무조건 들어갔다가 내 돈 묶이면요, 정작 필요할 때 돈이 없으면 굉장히 난감해지겠죠. 우리 5, 60대는요 지금 있는 목돈이 대부분 노후 자금일 거예요. 이 돈을 이런 데 베팅하는 건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30살이야 10년을 묵어도 40이죠. 또 40살에 10년을 묵어도 50입니다. 아파트만 되면 그들에게는 큰 재테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그죠? 50, 60에 10년이면 60, 70살이 됩니다. 그 돈이 당장 내 생활비고 병원비인데 그 긴 세월 여러분 여유 자금 없이 버틸 수가 없다면요, 이런 투자는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 상황을 한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피부로 와 닿을 수 있게요. 일단 58세 김 씨가 있다고 해볼게요. 서울 외곽에서 전세로 살고 계십니다.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3억에서 3억 5천으로 올려달라고 합니다. 자, 5천만 원 엄청나게 큰 목돈이죠.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김 씨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5천만 원 돈도 없고 있어도 이렇게 보태줄 바에 차라리 3억대 빌라를 사버릴까? 실제로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외곽에 빌라를 살까 하는 문의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어때요? 이분들의 선택이 합리적인 것 같습니까? 남의 집에 계속 전세금 올려주면서 사느니 빌라라도 내 집을 사는 게 낫겠다. 네, 합리적인 선택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빌라를 이분처럼 실거주가 아니라 투자 차원에서 할 때는요, 고민을 해야 됩니다. 빌라는요, 아파트에 비해서 전세가율이 높은 편입니다. 올 3월 기준으로 보면요, 서울 빌라 평균 전세가율이 56.6%입니다. 도봉구 같은 경우는요, 무려 83.7%까지 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전세가율이 뭐죠? 집값 대비 전세 보증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이거 아시죠? 도봉구처럼 83.7%면 2억짜리 빌라를 사도 사실 내 돈 3천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거죠. 나머지 1억 6,700은 세입자의 보증금이죠. 자, 그런데 이 보증금 빚이에요. 나중에 돌려줘야 될 돈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여유금 하나도 없이 갭 투자를 하신 분들은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중에 집값이 조금만 떨어져도 보증금보다 집값이 낮아지는 깡통 전세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김 씨가 나중에 팔려고 해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요즘 빌라 세입자들은요, 전세를 선택하지 않고 월세를 선택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왜? 사고가 너무 많이 터지니까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갭 투자로 여유금 하나도 없이 빌라를 샀습니다. 지금 전세로 들어왔는데 이 전세 세입자가 만기가 돼서 나가요. 그러면 새로운 전세 세입자를 구해야 되는데 이때 구하지 못하고 월세밖에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답은 뻔하죠.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 1억 6천만 원 결국 집주인인 내 통장에서 마련해야 됩니다. 그 돈이 여러분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경매로 넘어가겠죠. 이런 상황이 지금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빌라를 산다면 요 세 가지는 꼭 확인하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전세가율을요,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집값 대비 전세 보증금 비율이 80%가 넘어가면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그 동네 빌라 시세 꼭 확인하시고요. 동네 부동산 방문하셔서 전세가가 얼마가 되는지 꼭 확인해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투자를 하신 분들은 정비사업 기대감으로 투자를 하죠. 이것을 잘 확인해야 됩니다. 타인의 말만 믿지 마시고요. 신속 통합 기획이나 모아타운 대상지인지 실제로 확인하시고 또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셔야 됩니다. 곧 된다더라 라는 소문은요, 그냥 소문일 때가 많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중요하죠. 황금성. 투자는 안정성, 수익성, 그 다음 황금성이죠. 내가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같은 동네 비슷한 빌라가 최근 6개월간 몇 건이나 팔리는지 한번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옆 동네 아파트는 수십 건씩 거래가 되는데 우리 동네 빌라는 한두 건이라고 한다면요, 내가 급해서 팔 때 살 사람이 별로 없다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요 세 가지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 너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빌라 강세는요, 빌라가 좋아져서가 아니라 아파트가 너무 올라서 밀려온 대체 수요입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에 의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남들도 사니까 하고 사는 것은요, 고민해서 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요 세 가지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재개발 소문이 진짜인지, 전세가율은 80%가 넘는지, 급할 때 팔리는지.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하네요.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빌라를 그래도 사겠다, 아니면 나는 좀 더 지켜보겠다.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더 오르면 팔겠다, 아니면 지금 팔겠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한 줄 메시지입니다. 시장이 뜨거울 때일수록 내가 빠져나올 출구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영상 보고 나면 잊혀지잖아요. 자, 자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요거 받고 싶은 분들은요, 아래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